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겨울 작물로서 딸기가 많이 재배되는데 딸기가 대변이 피곤합니다. 딸기가 지금 딸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재배되는 딸기가 많습니다. 국내 네덜란드나 인도, 뉴질랜드 딸기가 어마어마하게 재배되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지금 앞으로 엄청난 투자가 되어 딸기가 재배될 건데 앞으로는 딸기는 기업화되고 있을 거예요. 기업화. 우리나라에서 그 강원도 스마트밸리에서 딸기 하우스 높이가 12m에 7단 12m에 7단 재배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공장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딸기 육류는 질병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시드름병. 맞죠? 그 다음에 위양병. 위양병. 그 다음에 짱잎, 짱모,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이거는 직접 병일까요? 간접 병일까요? 얘들은 비료로가 잡아야 되고 맹물로가 잡아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딸기 모종이 노지에 좋다, 하우스에 좋다, 비관에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낭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딸기피 딸기피 큰잎파리에서 일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황병. 요게 조금 더 들어가서 뿌리에 갔다. 시드름병. 자, 시드름병에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럼 뭡니까? 작은 뿌리 파리. 자, 여기. 그러면 최초의 이 병의 원발상지는 어디냐? 일액이거든요. 그럼 일액은 타고 내려가지 않게만 하면 연하게 희석만 하면 돼요. 맹물 시비에서 맹물을 뿌려서 일액을 씻어버리면 되겠죠. 맹물 시비를 해서 일액을 씻어버리면 알기에 시드름병, 짱잎, 짱모, 유황병은 없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한국 사람이 가 있어요. 그 형님이 아침마다 딸기 배대에 심어놓고 맹물을 뿌려서 요 일액만 씻고 있어요. 이 식값을 2.5를 줘서 잔량이 시가 1.2가 돼요. 여기 잔량이 시가 이 시가 1.2가 돼요. 잔량 시가. 그럼 모종 생육할 때 1.2란 얘기입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큰 놈 심어놓은 거고 2.5라는 거는 초기에 공복은 이 시를 2.5를 주면 잔량 시가 1.2가 남아야 정상이에요. 1.3을 먹어야 돼요. 양액 같으면 그게 가능하고 토양 같으면 2.5라는 어떤 수치를 처음에 기비를 해야 되는 토경에는 알기 육묘 키울 때 이 시값을
비료를 줘서 올려야 되는데 그 비료는 딸기가 이게 비료를 갖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육묘가 비료가 떨어져요. 마지막에 떨어지면 또 병을 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딸기 비료 전에 병 안 해요. 이래도 적게 매지니까. 그런데 딸기가 이제 좀 육묘가 좀 성장을 해가 온는 분화시킬 때 되면 약간 비료 전혀 안 줘요. 그럼 이 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시가 떨어지면 이익을 많이 매져요. 그럼 육묘의 이 시값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우리는 알기는 육묘의 이 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온는 분화 때문에. 그러면 명품 300이나 명품 300 비료를 써야 된다. 명품 300. 명품 300을 100평에 2포 정도. 기비라고요. 그렇죠. 육묘에. 그래 줬을 때 이 시가 떨어져요. 먹고. 줄어들면 어떻게 돼? 이 비료량이 줄어들면 이 시값이 2816 1.6이 되겠죠. 1.6이다. 한 포에 0.8을 계산하면 100평당 한 포를 계산하면 이 시가 1.6이 나와요. 1.6이 나올 때는 병이 없어요. 처음에 딸기 모종이 나와도 병 없어. 비료 담고는 이제 병하는 거예요. 비료 담고는 이 시값이 이제 질병하는 이 시값. 질병하는 이 시값은 질병의 시는 0.6에서 0.8이 되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병이 없는 거는 무병은 0.3 이하. 병이 없다는 게 0.4 이하에는. 그 일액이 맺어서 일액 속에 아미한 단백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늘게 키우는 모종 써자만해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는 비료가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추비를 안 주면 가늘어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맹물을 뿌리가 일액을 씻게 되겠죠. 이 시가 1.2 이하로 떨어지면 쿨러를 아침마다 쿨러를 돌리가 씻게 되겠죠. 그럼 이 시값이 1.2 이하가 되면 이제 쿨러 맹물 시비 쿨러 맹물 시비에서 일액을 씻게 됩니다. 일액을 쿨러 맹물 시비에서 일액을 씻게 된다. 이제 이해되죠? 쿨러 맹물 시비에서 일액을 씻게 된다. 요 방법이거든요. 요래 버리면 이 시가 더 떨어지겠죠. 자꾸 축이나고 그 다음에 이 시를 떨어뜨리면서 그 다음에 연면 시비는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뿌리를 발달시켜야 되죠. 뿌리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꽂는 분할을 유도해야 돼요.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꽂는 분할은 바짝 말라가 죽을라 하거나 연면 시비의 가리 농도를 높여서 잎이 아삭아삭 타야 돼. 가위가 빠실빠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영양도 있어야 뿌리가 또 안 죽어요. 그러면 꽂는 분화에 연면 시비법이거든요. 그러면 얘들한테 영양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거든요. 근데 뿌리에서 진녹색에 영양이 오는 것 같으면 염화가리 하나만 써야 돼요. 염화가리 하나만 써야 되고, 염화가리 하나만 쓸 거냐 영양을 쓸 거냐 차이는 내가 이 육묘 심는 시간까지 관계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통통해야 모종이 가야 되는데 너무 가는 걸 못 간다. 기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요. 그럼 비료가 줄어들면 키가 커버려. 그리고 키 크는 걸 잡으려고 하면 또 설탕을 써야 되겠죠.
설탕을 쓰면 또 영양이 늘어나서 꽂는 문화가 안 되는 또 단점이 있는데 설탕은 그나마 꽂는 문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꽂는 문화에 제일 도움되는 게 1차적인 게 염화가리. 그러면 2차적인 거는 설탕은 생식과 모든 에너지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요 설탕, 그 다음에 골드 칼라. 그러면 어떤 것을 써야 될까는 내 잎이 딸기 육류가 가지고 있는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제일 1안으로서는 요거를 써야 되겠다. 그럼 영양이 많은 상태고, 두 번째 안으로서는 얘는 염화가리도 쓰고 설탕도 써야 되겠다. 그럼 3안으로서는 얘는 염화가리도 쓰고 설탕도 쓰고 칼라도 그냥 쓸 수 있다. 왜? 영양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모종은. 생육 보고 결정을 1, 2, 3.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물을 갖다가 과습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과습을 일으키가 꽂는 분할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딸기 육모가 물지대가 끼는데 꽃 배수 펴요. 안 보시는가요? 논두릅 밑에 딸기 모종할 때 지대가 물 끼는데 여름에 꽃 피고 있어요. 그게 조건이 맞다. 분화의 조건이 잘 맞았다. 영양이 없고 노릇탱탱하죠. 수분이 토양에 많으면 뭐라 그러던가요? 질소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된 거기. 그러면 딸기밭에 한번 물을 왕창 대버리면 딸기 잘못 시들 죽어요. 죽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죽어? 맹물 일액 때문에 죽어요. 일액 때문에 죽어요. 일액 때문에. 그럼 딸기밭에다가 물을 댕겨놔도 딸기를 안 죽게 만들어야 되거든. 딸기 육모 키우는 과정에 태풍 오면 물 들어가 죽는 경우 있죠.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연매 시비에 설탕을 더 써야 돼요. 아까 얘기한 방법이죠. 그럼 연매 시비에 설탕을 잔뜩 써놓으면, 그럼 딸기 물 빠지고 난 다음에 또 딸기밭에 물이 들었다. 침수가 됐다.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돼야 돼? 연매 시비 들어가요. 그럼 어떤 걸 들어요? 요렇게 들어간 순을 갖다가 정해야 되죠. 물이 들었으니까 뭐가 없어요? 영양이 없어요. 영양이 없으면 일액이 내줘요. 일액을 내주면 어떤 병이요? 시드름병, 유황병, 이게 다 와요. 그래서 딸기 육묘에는 사실은 살균제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막 300만 원치에서 뭐냐면 살균제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딸기 심어놓고 지금 저 알기 전에는 시드름병이 오고 술이 나가다 말라 죽는 게 이랬는데, 제가 알고 나서는 이 형님이 아침마다 맹물을 뿌려가지고 딸기의 병을 없애버렸어요. 딸기에 맹물 시비가 일액을 씻어내기 때문에 병이 없는 거예요. 일액. 그래서 우리가 노지에 재배했다고 해서 병이 다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양병이다 탄저병이다 알 수가 없죠. 이게 시들병도 뭐 탄저병이면 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줄기가 똑똑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요리 이파리가 만지면 똑똑 부러지는 거 보시죠. 탄저병이 이어가지 왜 이어 들어와 있어? 힘들게. 그죠? 그러면 요게 일액에 의해서 여기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액. 그럼 탄저병이나 일액에 대한 병이랑 거의 비슷해서 분간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표면으로 가는 부패병 종류들은 거의 일액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여름 배추 무릎병 샥하면 썩었죠. 이파리 안에 보시잖아요. 샥하면 썩은 거. 그거랑 여기 썩어내면 균이 똑같잖아요. 여름에 배추가 녹아버리기 전에는 배추 이파리가 이파리가 오그랗게 된 데 있잖아요.
뿌리 나오는 여기 까만 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병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배추파리에 여기 병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병이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물방울이 타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파리에 요렇게 안에 뒷면에도 붙어 있어요. 뒷면에 병이 못 올라가거든요. 이래 물방울이 타고 여기 가서 맺히니. 여름에 배추 썩은 거나 이파리 썩은 거나 알기 육로가 썩은 그 줄기가 썩은 거나 두 개가 균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액을 매일 씻으면 알기 육로는 95% 성공한다. 95%. 그러면 병이 발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는 문화는 시키는 방법은 여기에서 선택을 해라. 온는 문화는 알기 온는 문화는. 대표님 지금 딱 육류 한참 시절인데 네. 현장 컨설팅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는데 뭘 현장 컨설팅? 그걸 보나 똑같은 얘기. 혹시 최근에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요. 알기는 어째 보면 단순한 작물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건데 고추가 역병, 청고병 약이 없죠. 응? 여름 배추, 무름병 약이 없죠. 생강, 노랑병 약이 없죠. 그러면 비료나 일액에 의해서 생긴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나 일액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서 생긴 병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일액을 씻어내야 돼. 씻어내야 된다. 그러면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잎파리가 일액을 맺는 거는 이식값이 낮아서 맺고, 그런데 이거는 1.2 이하되면 0.2, 0.8이 맺는데, 그러면 여기 작은 잎파리 있다는 요거는 나오자마자 일액을 맺어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는 거죠. 엽록소량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탄수화물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뿌리에서 가진 연소 바로 튀어나와요. 낮에는 지도 뱉어내질 않아요. 밤에는 저녁에 바로 뱉어내. 여기 잎에 일액 맺은 거 보이시죠? 알기 일액. 그래서 일액이 맺는다. 그래서 딸기 모종은 맹물 시비가 보약이다. 제일 좋은 거다. 딸기 하우스에 정식하고 나서도 맹물 시비 하루에 한 번씩만 매번 해주고 이 식감만 맞춰주면 딸기 정식하고 모종이 안 죽는다. 우리나라에 딸기 모종 심고 나면 정식하고는 딸기 모종이 남아요. 딸기 모종이 남았어. 그런데 심어난 정식모가 죽어서 또 부족해져요. 모식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딸기 모종은 보식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바깥에서 가져오는 모는 위양병을 안고 올수 여기 병드는 거나 여기 짱모가 나오면서 죽는 건데, 많이 죽은 주 위치를 보면 딸기 정식하고 죽는 것은 시들어서 많이 죽어요. 그럼 일액이 맺어서 일액 물방울 뿌리까지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기 모종이 위양병이나 짱모가 나온 거는 모종상에서 일액이 맺어서 온 거고, 시들어 죽은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딸기 모종에서 사고 팔고 딸기 정식했을 때 분분한 사건 사고 서로의 분쟁이 일어나는 게, 그거는 딸기 모종을 정식해가 봄밭에 심었을 때 일어나는 게 짱잎, 짱모, 유황병은 모종상에서 옷을 가능성이 많아요. 육모상에. 그러나 시들어 죽는 건 내가 만든 거예요. 이제 분쟁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걸 판가를 말아 그러면 누구든지 그 선상에는 안 서요. 딸기 모종이 사가지고 대표님께 사와서 제가 심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시들어 죽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변상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정인을 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인을. 그죠? 정확하게 말씀하면 시험을 해보면 되거든요. 딸기 모종을 심어놨고 일액을 많이 맞게 해가지고 일액이 줄줄 타고 내려면 죽는 게 시들어 죽어요. 그러면 딸기 모종에 병든 걸 심어놓으면 짱잎, 짱모, 유황병이 나타나요.
그거는 딸기 육모상에서 병이 들은 거고, 시들어 죽는 거는 엄연히 우리 집에서 내가 일회집에서 일회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그렇다. 근데 이게 왜 죽느냐? 처음에 약할 때는 가늘어 가지고 물방울이 바깥으로 떨어져요. 일회 물방울이 조금 커가기 때문에 굵은이가 빳빳이 서잖아요. 그 물방울 알로 타고 내려. 자기 뿌리를 타고 내려오고. 딸기 정치기 해가지고 처음에 안 죽어요. 어린 것들은. 그것들은 정치하고 연면시비하고 맹물 뿌리고 연면시비 맹물에 뿌리를 뻗을 때까지는 안에 큰 이파리들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죽죠? 통통하게 살이 찌면 죽어버려. 왜 그러냐? 통통하게 살이 찌면 이파리가 빳빳이 서거든. 줄기가 이파리가 빳빳이 서서 이 씨가 낮게 주니까 일행이 마리를 타고 관보를 통해서 뿌리까지 가는 거죠. 이제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맹물 시비를 딸기 육모에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주면 질병을 90% 이상을 잡을 수 있다. 그죠? 균제로 가지고 딸기 육모에 균제로서 딸기 육모의 병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죽다 보니까 폭삭 죽는 건 뭐예요? 탄저병이 그러죠. 이 식값이 낮아서 죽는 거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일회 물방울이 내 몸으로 타고 내려와서 죽는 게 두 번째. 여러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병들은 이 작물이 천천히 먹든지 죽을 때까지 먹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먹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일액에 의해서 생긴 이 균사체는 육모에 때는 비료가 없으니까 살아있어가지고 못 자라요 많이. 그런데 이게 정식을 해서 건강해지면 딸기 한번 안 먹다가도 죽어버리기 위양병이거든요. 그게 육모에서 온 거고, 시들어 죽는 건 내 밭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 밭에서. 그러면 일액이 봄밭에서 육모에서는 쬐끔쬐끔 맞이기 때문에 한쪽에도 병이 들어있고, 이 병이 전염이 되진 않는다. 전염이. 이 병이 들어있다고 해서 옆에 보기 드느냐? 절대 아닙니다. 일액 안 맺으면 이건 감염이 아닙니다. 왜? 옆에 갖다 묻혀놔도, 붙여놔도 이 병은 촉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촉수가 없는 균이 있고 촉수가 있는 균이 있어요. 맹장님 이해됩니까? 네. 맹장님 끝에 가서 마지막 큰 걸 하나 건져가는데 예. 균이 촉수가 있는 균이 있고 촉수가 없는 균이 있고 포자만 있는 균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촉수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균들이 촉수가 없죠. 몸보시죠 이렇게. 그럼 곰팡이가 이 딸기를 tus는데 딸기를 이렇게 뭐 딱 덮어놓으니까 여기에서 실풀이 쭉쭉 뻗는 거 보시죠? 네, 제피. 촉수. 이게 촉수예요. 그런데 이 균하고 여기에 붙어있는 균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균 종류가 달라요. 촉수가 있는 균이 있고 촉수가 없는 균이 있어요. 촉수가 있는 균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촉수가 없는 균은 반드시 영양 성분이 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일액이 도포가 되어 있어서 일액의 영양에서 발생해서 뚫고 들어간다. 다르죠? 그래서 딸기의 시드름병은 촉수의 균이 아니거든요. 촉수가 있는 균과 없는 균은 전혀 엄연히 다릅니다. 촉수 있는 균, 없는 균. 그래서 딸기 육모를 재배할 때는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거 안 보시는 거예요? 봤지? 그 고령에서 해놓은 거 있죠? 예. 예, 거기서 한 그와 작년의 영상, 유튜브 영상에 딸기 다수학 재배 밴드에 다 모아놨어요. 영상들. 그래서 딸기는 우리가 생각한 거와 행동이 좀 민첩하게 움직임이 다르더라. 딸기는. 그래서 얘들은 언제 어느 세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일액이 많이 맺는 것도 있고 시들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들을 풀어주는 방법이 대사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액 물방울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요렇게 많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전자와 후자가 다르다. 전자 후자가. 여기에 냄새가 나가 약간 균이 들어가지고 부패를 해야만이 그 자리에 충이 살아요. 깨끗한 데는 충이 잘 안 삽니다. 식물들이. 그러면 여기에 작은 뿌리 팔이나 응애가 살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썩어서 생긴 거지, 알기 육모에 정식할 때 우리는 살충제를 쓰고 있는데 그 살충제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행만 씻어주면 딸기 하우스에는 뿌리에 생기는 충은 없다는 게 썩은 냄새가 안 오니까 딸기가. 그래서 일액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병을 안 일으키려면 우리가 일액을 이렇게 못 떨어지게 휘어놔 버리면 되겠죠. 덮어가 휘어나면, 부직포로 덮어가 휘어나면 일액이 절대 요리 못하고 해. 꽉 눌러놓으면, 안 쌍기 죽을 만큼 옆으로 휘어가 눌러놓으면 병이 안 생겨요. 그게 마늘이 부직포 덮어나면 비료가 부족해도 무름병이 안 생겨요. 일액이 자기 몸을 타고 들어오니까. 비료가 부족하면 마늘이 부직포 격을 쓰고 있다가 그럼 이파리 이래저래 휘어졌잖아요. 그러면 부직포 벗기 보니까 이파리 바닥 서죠. 바닥 일어서면 일액이 타고 쭉 내려가 입집 여기 동그랗게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일액이 모여요. 일액이 모이면 어떻게 아미노산 느끼를 모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병이 생기가 썩어버려요. 그 균이 지금 우리 딸기에 생기는 균이다. 마늘 무름병, 그 균이나 딸기에 생기는 병이나 동일하다. 마늘 무름병, 양파 무름병 동일하다. 동일하게 동이 일액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꽃눈보라는 잎을 태워라. 까실까실하게 노랗게 까실까실하게 태우면 되는데 그 태우는 물질로서는 제일 좋은 게 가리 성분, 염화가리. 가리는 더운 비료. 그렇죠. 물을 안 주고 가리를 가물게 만들어가 비실비실한데 가리 쳤으면 바삭 말라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수분을 가리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을 줄이려면 쿨러가 하루 종일 물을 돌리면 질소분 쑥 빠져버려요. 이식값이 뚝 떨어져요. 이식값이 뚝 떨어지면 뭐가 옵니까? 일액이 맺죠. 일액이 맺으면 병이 오겠죠. 그러면 딸기 모종 다 키우고 나면 여름에 일찍 온 태풍이 불거는 다 죽어버려. 그 원인이 일액이다. 그럼 비가 와서 비를 아무리 맞아도 딸기 일액을 씻으니까 한 놈도 안 죽어요, 병이. 예. 아니요, 맹물이 도움이 되죠. 병을 안 일으키면 맹물밖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러면 태풍 오기 전에 비료값을 딸기 모종을 다 키웠으면 그러면 영양제도 안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꽃눈 분할을 위해서. 왜? 비료를 빠지고 니도 굶어라. 아예 더 굶겨야 돼. 그럼 너무 굶기면 살이 빠지고 모종이 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꽃눈 분할을 확실히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종이 나갔을 때 저 농가에서 늦게 심는 거나 이럴 때는 통통하게 키워야 돼요. 모종 통통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관보도 크고 뿌리도 잘 내리고. 그런데 하우스 베드에 심어가 일찍 재배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살을 빼야 돼요. 그건 금방 키울 수 있고 토기는 심고 금방 못 키우는 단점이 있고 늦게 심어가 온도가 낮은 심에 온눈 분할 지 스스로 하기 때문에 크게 육모가 출하되어야 돼요. 그럼 육모가 굵게 출하되어야 되는 거와 가늘게 출하되어야 되는 베드에 심는 건 두 가지는 다르거든. 베드에 우리가 노지에 심은 딸기 육모가 베드에 심을 거냐 노지에 심을 거냐. 결정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게 푸르는 달라요. 이식값이 달라야 되니까. 늦게까지 통통하게 키워놔도 괜찮아요. 노지 심어가 늦게 따는 딸기는.
근데 베드에 쓰면서 빨리 수확을 조기 수확해야 되는 딸기는 굳게 키워가지고 꽂는 분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 그러면 하우스 정식에 해가지고 또 이 하우스를 확 닫아가 삶는 방법이 있어요. 곤장에 넣어서 꽂는 분은 하는 거. 초보자가 딸기 심어놓고 이제 사람 해가지고 자기가 볼일 보러 갈 때는 비가 왔어. 하우스 딱 덮어놓고 갔다 오니까 햇빛도 안 나 있어요. 그 팍팍 삶았겠죠. 그 꽃대가 쌍대를 지어놓아. 꽃대도 일정하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정식을 하고 또 베드에 삶는 방법도 있어요. 온도를 올리고 옆면집을 가지고 살포해가 이파리 가시가시 태우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못한다. 그렇겠죠. 그거 네. 보고서 내가 가게다가 튀운다. 그래 어떤 계기로가 그게 타서 멋지게 됐는데. 그래서 나주에서 그 딸기를 8,000주를 어미모를 캐다 심었어요. 8월 20일에 하우스 2동에다 16,000주를 캐다 심었거든요. 딸기 어미모를 심어가 꽂는 분할을 끄집어 내는 거죠. 제가 모종을 안 심고 어미모를 심어가 꽂는 분할을 해줬거든요. 삶았지. 이놈은 비가 계속 오니까 이거 하우스에 삶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하우스를 덮어놔도 40도 이상 안 올라가. 그렇겠죠. 그에 비가 얼마든지 오니 자꾸 딸기 정식하고 나서 비가 자꾸 와가지고 딸기모를 한 동에 8,000주를 심어놨고 아무리 삶을 해도 이게 삶을 수가 없어. 온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가를 엄청나게 또 살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모 딸기 모종을 심으면 꽃대가 최하 3개에서 4개, 5개 돌아. 딸기 모종 받고 나면 어미모이죠. 그걸 캐다 심어가 딸기 따먹는 거지. 그 한것만 놓고 대표가 안 해본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면 겨울에 차광망 씌우는까지 하고 있어요. 흐린 날은 벗기고 안 그러면 창을 씌워야 돼. 눈 올 때도 벗겨야 되고 밤에 창문 덮어놓으면 온도가 한 3도 넘게 올라가요. 보일러 적게 돌아가요. 예. 35%를 씌워요. 그래야만이 딸기가 티번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딸기 티번이. 딸기가 티번이 기공 탈수 건조더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에 제주도에 가니까 대형 하우스에 안에 쏙 비닐을 안 갈아가지고 새카맣게 떼가 앉아있는 티번이 하나예요. 예. 그리고 뽁뽁이 필름 해도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으니까 티번이 안 오는데 봄 되니까 티번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딸기 하우스에 차광망을 언제 씌웠느냐? 1월 24일에 씌웠다. 하우스에 오래돼가지고 B2가 그러니까 1주는 비에 식혀서 깨끗해지는데 네. 2주 비닐이는 오래 쓰면 B2가 안 좋아서 네. 작물이 안 좋다는 말은 그냥 뭐 피가 없는 좀 약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값을 0.5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2주 비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안에 먼지가 안 씻겨 내려가니까 B2가 여기 안 좋아서 작물에는 안 좋다 이렇게 그게 대박이죠. 오히려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황금원원구에서 다 역산했죠. 요소비료가 제일 좋은 놈을 바꾸고 다 역산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스 비닐이가 투과율 좋은 거 POP 필름 같은 경우 농사 끝마치 안 되거든요.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온 필름을 씌운 하우스 농사 망쳐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옆 온도를 적정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으로 차광이 10%짜리 20% 뭐 10%짜리 30% 50% 조절이 되는 커튼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옆 온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관계식이죠. 그 맹장님 지금 그 깻잎 옆 온도 재봤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중이 들었다 아닙니까? 예. 이중에서 조금 전에 저 말씀한 비닐이 오래돼가 때가 끼가 끓여 놓으니까
해수증은 뭡니까? 우리 차량도 하고 일하니까 예. 아마 40도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본도에 대해서 앞으로 한 추적 안 해가면 되거든요. 여본도. 여본도를 맞춰야만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데 지금 딸기 농사 몇 년 됐죠? 아닙니다. 대표님 네. 부종 이제 내년에 키워보려고 아, 그 공부 시작해 본다고 네. 욕심을 안 내 봅니다. 예. 그 딸기의 여본도를 몇 도를 과연 잡아야 될까? 여본도. 역온도와 역온도. 그러면 겨울이라도 역온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우스니까 밀폐하기 때문에 역온도와 내부 실내섭 실내섭에 의해서 내부 온도와 실내섭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기공 탈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의 기공 탈수. 그래서 역온도를 갖다가 낮추니까 실내 습이 올라가는 차강하니까. 그럼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지금 아침에 10도에서 낮에 30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 봄 날씨죠. 그런데 거기에 안에 차강 35% 하니까 핏번이 없어져. 왜 그러냐? 그러면 35% 차강을 하니까 우리가 여본도를 낮추기 위해서 35% 차광을 하니까 실내 습이 약 10%에서 많게는 13%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실내 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명장님 지금 깻잎에 차광을 하는 순간에 실내 습이 올라가요. 예. 실내 습이 올라가면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수화 보면은 30도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광을 몇 프로를 하냐에 따라서 대사작용 점과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본도를 우리는 맥시마너를 34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34도. 근데 이거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아마 요거 이상으로 되면 약간 끝이 시들릴 수도 있어요. 끝이. 그럼 정상 되는 양보다도 우리가 빨아들이는 게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본도를 낮춰주는 차광을 해야 더 수란이 원활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34도를 보면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본도를. 그 여본도를 올릴 순간에 실내 습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 34도를 기준으로 본다 이거죠? 네, 지금 보는 관점은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이라고 딱 집었으면 이야기 못해요. 그러게요. 자기 포장마저 환경 조건이 들대니까 그렇게. 아니요. 아니고. 여본도, 그냥 여본도. 여건도. 예, 안정적인 최고 우리가 이 시값이 1.8이 돼도 되는데 2점대는 넘기더라도 무난히 지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네, 있지.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1.8이 맥시만으로 정해놓은 거와 2.0으로 올라가도 뭐 관계없잖아요. 예. 그 정도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장애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깻잎을 재배하고 하우스 딸기를 재배하는데 과연 역 온도는 몇 도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역 온도를 조절하는 컨트롤, 그거는 광량의 조도에 준한다. 조도는 광룩수를 갖다 얼마나 맞춰내냐는 거죠. 근데 여름에 햇볕은 우리가 직립을 쓰고 겨울에 햇빛은 대각선의 햇빛을 햇빛이 예. 햇빛 힘의 차이가 달라요. 힘의 차이가. 그럼 짧은 시간에 돌아가는데 그마저도 식물의 딸기에서는 장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역온도 공부를 많이 더 하게 될 겁니다. 역온도. 여건도. 예. 예, 더 배우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식. 딸기 육모는 하여튼 맹물 시비를 안 하면 맹물 시비를 안 하면 딸기 육모는 폭삭. 맞아. 매달 내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먼저 가겠습니다.